자, 오늘은 무문관 제5치 향음 상수. 이거는 어떤 그 아주 재밌는 스토리예요. 향음 화상이 말하기를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 이제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섰는데 입은 나무 가지를 물고 입으로는 나무 가지를 물었어요.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잡지 않고 손으로는 음, 손은 손은 나뭇가지를 잡지 않고 발은 나뭇가지를 딛지 않고 있는데 그 나무 아래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조사설에 조사께서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뭐 화두에서 맨날 등장하는 거잖아요.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무에 여기서는 이제 나무 위에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이제 수자야, 수자. 이 참선 수행하는 스님인 거죠. 수행자인 거죠.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어떤 사람이 물은 거야. 왜 물었냐면 입으로는 나뭇가지를 물고 그리고 손은 나뭇가지를 또 잡지도 않았는데다가 팔은 나뭇가지를 딛지도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대롱대롱 나뭇가지에 입으로 매달려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그건 신통력 아니야, 신통력. 응?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물은 거야. 아, 저 정도의 신통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수행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그 화두를 떼트려 줄 수 있겠구나. 나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을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물었다면은 이 나무 위에 있는 사람은 성호야, 엄마 지금 이 나무 위에 있는 사람은 이제 대답하지 않는다면은 묻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물음에 대해서 이제 내가 그 위배된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런데 대답하면은 어떻게 돼요? 나무에서 떨어져 몸을 잃고 목숨까지 잃을 것이 당연하잖아요. 바로 요런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느냐? 이게 향엄화상이 물은 거예요. 화두를. 자, 여러분이 알아차림한 게 뭐가 있어요? 네, 이생근님. 몸으로 대답해야 되겠다. 그런 알아차림을 했습니다. 몸으로 답해야 되겠다. 뭐 이런 알아차림 생각했고, 김선장님. 저는 처음에 굉장히 웃겼어요. 그러고 있는데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을 물으면 그 상황에서 그거를 묻는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웃기다. 그래서 굉장히 웃겼고요. 음, 어, 그 다음에는 이런 상황은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다. 입으로 나뭇가지를 물고 몸을 지탱하는 거는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뭐 이런 바로 이런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이런 그러니까 보통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하고 딱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는데 음, 이런 게 수행인가 보다 하는 어떤 그런 매력 같은 거 관심 음, 이런 게 생겼습니다. 그 마음이 또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저항하는 마음이 일어났다가 다시 받아들이는 마음이 또 바로 일어났고 이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걸 알아차림했네요. 마음의 흐름의 상태가. 네, 고영숙님. 네, 저는 처음에는 대답하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럼 몸으로 대답을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알아차렸습니다. 몸으로 대답해야 되겠다.
자, 네, 이기아님. 근데 입으로만 나뭇가지를 물고 있으면 일단 내 자신이 너무 힘들고 좀 이렇게 떨어지니까 좀 불안할 텐데 저렇게 묻는다고 뭐 내가 어떻게 답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날까 이렇게. 네, 잘 알아차림했어요. 네, 김선정님. 그 그런 상황, 어, 나무에서 떨어져 몸을 잃고 목숨을 잃을 것이니 이런 상황에 이런 대답을 해야 돼. 이건 할 수 없어. 좀 화가 나거나 저항하는 이 음, 부분에서 그런 걸 알아차렸습니다. 잘 알아차림했네요. 마음에, 그러니까 모든 대상을 보면은 우리가 항상 내 안에서 뭔 판단을 하잖아요. 그럼 그 판단하는 이유가 꼭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하면서 이제 나의 마음의 작용, 나의 업식을 또 깨달아가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승근님. 손 들지 않았죠? 전 처음에, 네, 맞습니다. 저 처음에 그 나무까지 입을 물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뭔가 나무가 작아가지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겠다 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밑에 보니까 나무에서 떨어져 몸을 잃고 하니까 엄청 나무가 커져가지고 네. 두려움까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림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라는 걸 인식을 못했는데 내용을 보니까는 이 상당히 높은 나무구나.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는 두려움이 일어났는 거, 그 변화를 알아차림했어요. 네, 잘하셨어요. 하여튼 내가 어떤 내용을 듣거나 어떤 상황을 보거나 하면은 항상 판단을 한다. 맞죠? 인간은. 네, 너무도 무의식적으로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판단하는 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나 스스로에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외부의 대상의 상황이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외부의 대상을 내가 인지하는 순간 내가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다 이게 1초 이내 찰나에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그 판단하는 거에 항상 이유가 있는데 그게 내 이유야. 내가 가진 이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까도 얘기하지만 알아차림 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의식 대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이런 말도 자꾸 반복하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처음에 이런 말을 하면은 훈련이 됐기 때문에 방금 전으로 의식이 퇴행을 해. 의식이 위치 이동을 하는 거죠. 아까 그 상태로 갔다가 즉시 갔다가 즉시 와. 좀 그 머무른 시간이 좀 길어지면 좋은데 찰나에 갔다가 찰나에 다시 원위치해요. 그럼 찰나에 갔다가 찰나에 원위치한다는 거는 지금 의식 상태가 내가 어떻다라는 거죠. 지금 그 스님이 의식퇴행을 시킨 대로 갔다가 다시 자기 의식으로 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내 의식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지? 네, 김선정님. 그 머무는 힘이 부족한 상태. 머무는 힘이 부족한. 왜 머무는 힘이 부족해요? 내가 스님이 일부러 방금 전까지 여러분 의식을 유도해가지고 저쪽으로 갖다 놨는데 마치 무슨 고무줄 마냥 땡겼더니 노니까 바로 원위치로 가는 게 왜 글로 가냐고. 저는 제 경우에는 저항인 것 같은데요. 그, 저항. 음, 예, 대답하지 않는다면 묻는 것에 어긋나고 이 부분이 되게 화가 나요. 지금 음, 그 상황에 묻는 것에 어긋나는 도리를 따질 수가 있어? 이거는 너무 웃기는 이야기다. 이렇게 화가 나는 이런 굉장히 저항하는 게 있는 걸 알아차렸고요. 네. 또 처음부터 끝까지 또 이걸 한번 쭉 읽어보니까 어, 이거는 너무 이렇게 뭔가 촌스러운 이런 화두다. 이런 생각도 있으면서 또 그 다음에는 근데 내 인생에 이게 계속 일어나는 일이야. 내가 항상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러니까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항상 내가 이런 상황에 있었다. 뭐 그런 이건 또 예, 돌이킴이 됐네요. 예. 좋아요. 네, 잘 여러분들이 멘탈 훈련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생각 일어난 거,
이렇게 스님이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질문을 했다 그래서 답을 맞히려는 생각을 알아차리면서 자꾸 내려놔야 돼. 그냥 떠오르는 걸 얘기한 거야. 떠오른 걸, 기억한 걸 얘기하는 거지. 그거를, 답으로, 아주 스님 하는 말에 답을 얘기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바로 얘기 안 하고, 방금 전에 알아차림한 걸 바로 얘기하지 않고, 그거를 이제 또 분석을 해. 조합을 한다고. 그러니까 요 기능을 지금 알아차리면서 그 기능도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마비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식이 말랑말랑해지게, 마음이 말랑말랑, 아주 탱탱한 이렇게 탄력이 좋은 라텍스 마냥, 라텍스는 탄력이 별론가? 하여튼 뭐 그 탱탱볼처럼 아주 탄력이 좋은 의식 상태가 돼야 되거든, 이 마음이. 그래야 꾹 눌렀더라도, 이렇게 공이 찌그러졌더라도 힘을 빼면은 다시 원위치로 딱 복귀되잖아요. 항상 이렇게. 그게 이제 탄력성이잖아요. 마치 그거는 접시 저울이 무게를 달기 전에는 바늘이 영해가 있죠? 달면은 바늘이 움직이죠? 그 무게를 떼내면 바로 영으로 오죠. 요 상태를 말하는 게 탄력성이라는 걸,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스프링이 자꾸 늘어지면은 이제 영으로 안 와. 점점 영으로 안 오죠. 무게를 달면 달수록. 무게가 떨어져 나갔는데도 바늘은 영으로 안 온다. 네, 김 선장님. 그 물으면 대답해야 된다는 그런 도리를 네. 이제 거기에서 가장 많이 뭐 화가 나거나 거기에 머물거나 이러는데 그게 이제 제 상황인 거죠. 우리 가족은 뭘 물으면 대답을 안 하는 게 도리인 걸로 알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음, 뭘 물어서 대답을 들으면 그거는 굉장히 이건 웬일이요? 이렇게 행운인?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게 그냥 늘상 있는 일이에요. 음, 나는 이제 그러한 환경에서 사는데 뭘 물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구나. 이 상황에서까지 대답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말을 안 하는데 나는 왜 해야 돼? 이렇게 화가 나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서 굉장히 크고요. 음, 그런 이제 내가 요즘 나에 대해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나는 뭐 어떤 이치라든가 뭐 사리 분별이라든가 뭐 돌이라든가 이런 이성적인 것을 굉장히 너무 이렇게 따지는 경향이 있어요. 음, 네가 이거는 잘못했어. 옳지 않아.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렇게 뭐 이렇게 수학 공부를 하듯이 이렇게 따지는 이런 게 내가 있다는 걸 옛날부터 알았는데 이제 거기에는 내가 좀 사랑이 없구나. 뭔가 사랑이라든가 포용이라든가 그런 거를 내가 어느새부터 내가 좀 나에게서 사랑이 나와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네, 나는 뭔가, 그러니까 어디 유튜브에서 뭐를 이렇게 보면 뭐 가슴 차크라를 열어주는 뭐 만다라라든가 뭐 싱잉볼이라든가 그런 소리가 있으면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가슴을 열어야 되구나. 내가 사랑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맨날 뭘 이렇게 따지고만 있지. 그런, 아무튼 그 대답을 우리 가족이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러기도 하겠다. 또 그런 네. 판단도 드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런 내 의식의 습성을 지금 알아차림을 했고, 잘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계속 생각이 물고,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 않도록 중간에 정지하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 지금 이게 공유가 돼 있죠? 여러분 글씨가 보이죠? 여기 있구나. 생각이 이렇게 이제 직선을 이렇게 긋잖아요, 제가. 그러면 생각이 한번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생각이 일어났어. 그 다음에 그놈으로 인해서 다음 생각이 또 이렇게 일어났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각이 또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그런데 첫 번째 생각이 일어나고 두 번째 생각이 일어났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 틈이 있지, 틈이. 보이진 않지만 틈이 있다고. 다음 생각, 세 번째 생각이 일어나는데도 여기도 보면은 두 번째 생각과 세 번째 생각이 이렇게 다른 생각이기 때문에 요 틈이 있다고. 확대를 해보면.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무슨 연습을 해야 되냐면 요 틈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틈에. 요 틈. 처음에는 요 틈을 어떻게든지 바늘구멍만한 틈을 이제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발견이 되면 이제 여기에 계속 관을 해야 돼. 집중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바늘구멍만했던 작은 점이 점점점 커져. 그러니까 틈이 점점 커진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착각 현상일 수도 있는데, 시각적으로. 어쨌든 그래서 이 생각과 생각 사이의 틈이 이렇게 이제 진짜 이제 어느 정도 보이네, 뭐 이런 정도까지 관심을 갖는 그런 이제 그 집중 수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다음 생각이 이런 생각이 일어났네, 이런 생각이 일어났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걸 또 긍정적으로 판단하네, 이제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 뭐가 중요하냐면 생각은 당연히 일어나는데 그 사이의 틈을 내가 지금 발견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발견이 됐다면 그 간격을 계속 보고 있으면 간격이 점점 커진다고, 틈이. 그 힘을 길러야 돼요, 그 힘을. 그 수행을 하세요. 그래야 이 생각에 물들지 않는, 그러니까 이미 오랜 세월 물들어 있었으니까 그 대신 그 물들었던 습관이 이제 바뀌는 거지, 닦이는 그런 수행이 될 수가 있어요.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행은 하고 싶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렇게 틈을 발견하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들으면서 정말 하기 싫은 그 저항하는 그걸 알아차렸어요. 네, 잘 알아차렸어요. 지금 저항하는 이제 생각 하나 알아차림했고, 분명히 또 생각 일어났을 거라고. 그러면은 의식을 다시 이렇게 처음 일어난 생각으로 피드백해서 다음 생각하고 틈이 있는가를 또 지금 보면 돼. 지금 내가 정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요 정하기 바로 전에 틈이 있나 이렇게 확인하는 이런 연습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이 저항을 안 해야 되는데 저항을 했네, 또는 저항한다는 말을 표현했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요 틈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이제 그 틈이 있나를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자, 네, 고영숙님. 처음에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판단을 했었는데 네, 제가 그러고 있었던 그런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알아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저를 알아차렸습니다. 네, 잘 알아차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엔 뭔 상황을 해보냐면, 이 사람 입장이 돼봐, 이 사람 입장이. 이 나뭇가지를 입으로 꽉 물고 있는 게 이제 나야. 그러면은 그런 상태를 지금 뭐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상태를 했든 아니면 그게 상당한 능력이잖아. 초능력이잖아. 초능력. 응? 공중부양 비슷한 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뭐 차력일 수도 있잖아. 이 아구심이 얼마나 목아구심이 세면은 입으로 그걸 자기 몸무게를 견디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초능력 같은 거야. 이제 내가 초능력이 생겼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이 사람 입장이 돼서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지금 이 나뭇가지를 물고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추측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거나, 수행자인데, 네, 이승근님.
저는 이빨이 많이 아플 것 같아서 그 불안하고 그다음에 뭔가 그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을 이빨이 부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것도 있고 아, 그다음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것도 있고 음, 그래서 좀 뭔가 불안한 그런 걸 불, 또 알아차렸습니다. 불안한 감정이 더 많다 이런 걸 알아처럼 했네요. 그렇게 추측을 네, 해봤고 또 다른 분, 네, 고영수님. 네, 저는 힘들겠다, 버티려라 힘들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네,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많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 네. 힘들겠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은 보여주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했고, 네, 김선정님. 저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네, 막 너무너무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자랑스럽고 그 상황이 음, 또 뭐 온 세상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고 싶겠죠. 다 보여주고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그렇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도 그렇게 뭐 이렇게 훈련을 하거나 힘이 있으니까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그 만약에 그렇게 입으로 물고 이렇게 매달릴 수 있다면은 네. 그렇다면은 지금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불안할까요? 그 불안한 마음이 더 클까요? 뭔가 불안한 마음보다는 뿌듯함이라든지 무슨 뭐 뿌듯함. 네, 뿌듯함 같은 거, 불안함 같은 거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네, 이기아님은 어떤 것 네, 같아요? 저는 계속 불안감만 계속 올라오고 그만 계속 불안감 올라 도저히 저는 계속 진짜 곧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떨어질 것 불안감.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불안감하고 뭐 예를 들면 뭐 두려움 그러면 되게 아플 것 같아 이런 감정을 많이 느낀 사람은 그 나뭇가지를 물고 이렇게 있는 상황을 내가 스스로 했다고 전제를 한 것 같습니까? 억지로 했다고 전제한 것 같습니다. 어, 억지로. 억지로. 억지로 했다고 지금 전제한 거죠? 네, 스스로 했다면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게 아유,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스스로 좀 자신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스스로 했으면은 전혀 뭐, 야, 이빨 어떻게 견디지? 이런 생각이나 네. 이거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감정을 추측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부터 했다는 거는 뭐가 먼저 전제됐다는 거예요? 무슨 판단이? 나는 할 수 그거를 스스로 할 수 할 수 없다. 없다. 할 수 없다. 또는 그 다음에 또 할 수 없다. 이 감정도 있지만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다.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다. 억지로 한 거다.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의 피해의식이죠. 네, 음. 그리고 스님이 전제를 했단 말이야. 그런 상태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추측해서 네. 이렇게 말을 하세요. 이렇게 이 말을 이제 여러분한테 오도를 내린 거잖아요, 이게. 네. 네. 그러면 스님이 여러분한테 딱 제시한 그 오더를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감정이야, 그게? 판단이? 억지로. 억지로. 예, 억지로라는 거지. 그게 그냥 상상인데, 음, 스님이 그렇게 해보세요.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거든. 음. 스님, 네, 최승자님. 저는 이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네. 남들한테 보여주는 게 뭔가 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숨길 것 같아. 좀 남들한테 비난받을 것도 숨길 것 같다, 오히려. 네. 그런 마음이 먼저 들었다. 네, 잘 맞고. 김선장님.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오더를 받았을 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상태. 그러니까 내가 나뭇가지를 이빨로 이렇게 꽉 물고 나의 온몸을 지탱하고 있을 수 있는 그 상태.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 상태구나, 그거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가 불안하고, 뭐가 억울하고, 뭐가 억지일까? 저는 이제, 그건 너무너무 좋겠다. 내가 그렇게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초능력이 있거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다르네. 네, 그래요. 생각을 하고 있는 네, 중.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딱 오더가 떨어지면 그냥 바로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뭐 그냥 전후사정 안 따지는 거야.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이제 없는 거지. 그 판단에. 네, 그냥 지금 그런 상태래. 그러면은 그런 상태가 돼서 그 상태로 추측하고 뭐 상상하는 쪽으로 의식이 이렇게 바로 급선회 하는 상태가 있고 스타일이 있고 그렇게 안 되는 스타일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걸 우리가 스스로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 어떤 사람은 더 뭐 수행을 잘했고 어떤 사람은 좋고 나쁘고 이게 없어요. 그냥 의식의 패턴이 각자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을 집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럼 거기에 또 장단점이 있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상대방이 무슨 말하면 바로 그냥 그쪽으로 돼버리면 이제 예를 들면 가스라이팅이 잘 당한다든지 무슨 뭐 잘 속는다든지 자기 자아 정체성이 좀 별로 없다든지 뭐 이런 또뭐 부작용이라 그럴까 아니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면 또 그런 것도 있기는 또 하고 또 다른 긍정적인 또 측면도 있고 다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서로 비교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런데 나는 의식의 상태가 지금 이렇게 뭐 특성을 갖고 있고 좀 이렇게 다르고 이런 걸 정확히 인식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 그게 핵심이에요. 멘탈 훈련에. 마음 스윙.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또 알아차림을 거기서 관을 해야 돼요. 나는 왜 이런 식의 의식의 패턴이 습관이 들었는가를 이제 이렇게 관을 하면은 거기서 또 이제 계속 발견이 돼요. 뭐가 이렇게 비춰져 드러나. 나의 트라우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것을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런 훈련을 한번 해봤고, 의식의 훈련.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추측해 볼게. 지금 이제 내가, 그런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나뭇가지를 이로 탁 물고 지금 멋있게 견디고 있는 거야. 이게 딱 뽐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뽐내고 있을 때는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봐줬으면 좋아요? 안 봐줬으면 좋아요? 아저씨. 맞았으면 좋겠어. 봐줬으면 좋지. 근데 마침 한 사람이 밑에 있었어. 한 사람이 딱 있었는데 이 사람이 조사설의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이 물음을 한다는 거는 이런 이 가나선, 화두선 문화에서 이런 질문을 받거나 이럴 때는 나를 뭘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높은 음, 의식을 가진 사람? 그렇지. 뭐 선지식이라든지 뭐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정도로 인정해 줬다는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우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질문을 받는 게. 자, 이제 요런 마음 상태, 요런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약간 이제 이 초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태의 인정을 받은 거야. 이제 이 사람한테. 그래서 한 사람이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을 이렇게 물었어. 요런 심리 상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요럴 때 어떻게 할 거냐 한번 이제 왜냐면 여기서 어떻게 대답할 거냐 이렇게 했는데 이 원문에 이게 대할 대자거든요. 이게 대답하다 그런 뜻을 많이 쓰이지만 대한다 어떻게 취할 거냐 대응할 거냐 그때 그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굳이 대답하느냐 뭐 이 뜻보다는 어떤 시츄에이션을 할 거냐 어떤 응대를 할 거냐 이렇게 좀 폭넓게 그래서 여러분 요런 상태에 내가 있는데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 또는 대답할 것인가 한번 각자가 대사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고영숙님. 네, 저는 아직도 대답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어, 판단이 많으면 알아차렸습니다. 네, 아직도 아주 대답을 하지 말자. 아주 견고하게 또. 네, 이승근님. 저는 손도 발도 못 쓴다고 생각하면은 뭔가 콧노래나 이런 그 허밍으로 대답을 허밍으로? 해야 되겠다. 허밍으로 대답을 허밍으로 해야겠다. 되겠다. 음, 아니면은 뭐 노래 가사가 있는 그런 거를 허밍으로 불러가지고 비슷하게 유도를 하겠다. 이런 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표현을 하겠다. 소리로서. 네, 네, 또 이기현님. 네. 저는 처음에는 계속 이렇게 아예 난 아예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점점 생각이 바뀌면서 뭐 음, 되든 안 되든 일단 나도 한번 매달려 보자. 일단 음,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뭐 못한다, 잘한다 이런 걸 판단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음. 물으면은 당신도 한번 매달려 봐라. 음. 그런 생각 그럼 이제 입은 벌렸으니까 떨어지는 거네, 일단. 일단 입은 네, 벌리는 거네. 너도 해봐라 했으니까 입은 벌렸으니까. 네, 음. 자, 좋아요. 여러분들이 한 생각들을 다 좋은 생각이고, 옳은 생각이고, 뭐, 다 가능한 생각이에요. 그것을 이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일단 스님한테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한 말을 전부 인정을 받았죠. 네, 네, 그러니까는, 내가 스님한테 바보라는 취급은 안 받았네. 이런 안도감은 있죠. 네, 네. 그러면 그 감정, 그 마음 상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위축되거나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에서는 다른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부터 아주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거야. 네, 이승근님. 아까 전에 그 부정적인 그게 나온 게 뭐지라고 계속 돌이킴을 했는데 네, 예전부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시험을 치면은 음, 성적이 엄청 안 좋았어요. 막 네, 30점, 10점 막 받아쓰기도 못하고 막 이래가지고 음, 부모님한테 많이 혼나고 그랬어가지고 나는 못한 거가 이렇게 그 좋은 피드백도 안 나오고 음, 그래서 뭔가 음악을 할 때도 뭔가 머리를 써야지 아니면은 뭔가 좀 더 발전을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뭔가 내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해야지라고 이미 머릿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그런 게 또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잘 발견했네요. 네, 좋아요. 그런 식의 내 어렸을 때 이제 상처였다. 상처, 트라우마를 또 이 화두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발견하고 있어요. 발견하면 이제 닦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은 이제 말을 이어서 여러분 마음이 스님한테 어쨌든 여러분 한 대답이 스님한테 평가를 받지 않은 거잖아. 다 네. 인정받았잖아요. 어.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상태야. 지금 여러분들이. 자, 그 편안한 상태에서 여러분 마음을 다시 보세요. 아까 여러분이 각자 대답한 거 있죠. 뭐 고영숙 보수님 같은 경우는 아직도 난 입을 안 열 거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었잖아요. 각자 그렇게 대답했던 것을 그걸 들여다보세요. 그 마음 상태로 들여다보세요. 관을 하세요. 그래서 발견된 걸 또 이야기해 보세요. 알아차림한 걸. 고영숙님. 네, 저는 마음이 힘들 때 말을 안 하고 빅본으로 마음을 음, 표현하고 그랬던 저의 상처와 깊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그런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잘 알아차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관을 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에 머물렀느냐, 무엇에 붙들렸느냐, 무엇에 위축되어 있느냐, 무엇에 족쇄가 채워졌느냐를 이제 스스로 발견하는 거를 스님이 지금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스님, 대답? 네, 최성자님. 저는 남들과 다른 행동을 했을 때 남들이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 경험이 기억이 남을 알아차림했습니다. 네, 그게 나를 이제 붙들고 있다. 네, 잘 발견했어요. 네, 이승근님. 저는 허밍으로 대답한다고 했는데 그게
뭔가 말을 하고 싶어도 자신감이 없으니까 계속 돌려 말하는 그런 저의 습성을 또 알아차림했습니다. 네. 그런 의식의 습성이 네, 돌려가지고 이렇게 좀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겠네. 네, 뭐 이런 스타일. 네, 네, 잘 네. 발견했어요. 음. 또 내가 여러분이 그런 대답을 한 것은 예를 들면은 이승근님이 이 허밍으로 난 대답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답을 찾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찾아낸 거예요. 찾아낸 거란 말이야. 말한 거란 말이야. 허밍. 무엇을 전제했기 때문에 허밍으로 소리를 낼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머리에서? 2% 입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입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 입에 관계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봐. 입이 닫혀 있으면 입을 열면 되지. 지금 중요한 걸 지금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스님이 지금 유도하는 게. 무엇에 붙들렸냐고, 여러분이. 무엇에? 무엇에? 목숨을 잃는 거? 그렇지. 어떻게 하면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떨어져. 입을 떼면은. 입을 떼면. 입을 떼면 목숨을 잃는다고 이미 여러분들이 다 판단을 처음에 이 텍스트가 나왔을 때 이미 다 규정을 지어놨죠. 네, 그런데 과연 입을 뗀다고 죽을까요? 죽을 수도 있겠지만 사는 방법, 신통력이 있어서 안 죽을 것 떨어질 같아요. 안 죽을 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음에 내용을 인지했을 때 그냥 정해놓는다고, 그거를. 저는 네, 처음에 들었을 때 네. 목숨을 잃을 것이다. 여기에서 왜 수행하는 사람이 목숨 잃는 거에 겁을 내지 신통력 있는 사람이 목숨 잃는 거에 왜 그렇게 하지? 의문이 막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다 죽는다고 이제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나무에서 떨어지면 몸을 잃고 목숨을 잃는다 이 말이 또 여기 써 있으니까 그러죠. 네, 그러니까 다 100% 죽는다고 거진 다 99%가 그렇게 뇌에서 그냥 정해놨죠. 그러니까 그거를 전제해놓고 다음 뭔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의식의 패턴이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의식의 패턴을 우리가 여기 이 규격화된 거잖아. 이게 고착화된 거잖아. 이게 너 죽어.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 이렇게 인정해 버리는 거. 이 습관에서 이제 우리가 해탈되고 말랑말랑해져야 될 거 아니야. 의식이. 그럼 훈련을 네, 할게. 자, 그 훈련시키는 걸 할게요. 형국은 뭐냐면은 나뭇가지를 입으로 물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용은 뭐 어쨌든 이렇게 떨어지면 죽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해놨어. 그런데 안 죽는 방법을 지금 이제 가능태를 얘기해봐요. 이제 각자. 입을 벌려도 안 죽는 거, 안 죽는 상황. 자, 네, 김선정님. 바닥이, 네, 그러니까 발에서 바닥이 그렇게 네, 멀지 않고 가까울 경우도 있고, 네. 가까울 경우도 있고. 또 입으로 나뭇가지를 물어서 내 몸을 지탱할 정도면, 네, 그건 뭐 어디서 떨어진다고 쉽게 죽겠나. 음, 그런 신통력이든 뭔가 파워가 있는데, 네. 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자, 이제 또 다른 사람들도 또 그 살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지금 빨리 다 상상을 해봐요. 네, 이승근님. 손을 네, 손. 그냥 나뭇가지를 물고 있는 거를 그냥 손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손을 또 써도 돼. 네, 네, 김선정님. 네.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아, 입으로 그 얘기를 물고 했어요? 있었을 때 네. 손으로 나뭇가지를 잡고 입을 떼면 안 죽을 건데 그 생각. 그렇죠. 이 사람, 이 네. 사람은 그냥 둥둥 떠다닐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고. 네. 자, 또, 어, 아, 입을 때도 안 죽는 상황을 지금
막 추측을 해내. 지금 다 공상 영화니까 괜찮아요. 네, 이승근님. 뭐, 치아로 나뭇가지를 물고 있으니까 입을 떼도 되지 않을까. 아, 이런 입술은, 알아차림. 입술은, 네, 입술은 될 수 있지 입술은 이렇게 않을까. 된다. 네, 네, 좋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기 뭐냐, 이렇게 나무젓가락 같은 걸 입에 물고 조금 얘기는 할 수 있다. 노래는 부를 수 있고 뭐는 할 네네, 수 있다. 정확한 발음은 네. 안 나와도. 네, 좋아요. 네, 김선정님. 또 말이라는 거, 그러니까 대답이라는 것은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입으로 물고 있으니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떤 의사소통은 뭐 다른 몸의 어느 부분으로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맞아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입을 꼭 뗀다는 걸 또 스님이 이제 그렇게 제시를 했으니까 전제하니까 그거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본인 김선정님은 입을 꼭 안 떼도 뭐 손으로 이렇게 액션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여름에 의식이 바뀐 거야. 이게 뭐가 제시되는 거에 탁 얽매이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중도라는 게 뭐예요? 항상 부처님이 어떤 상황에도 붙들리고 얽매이지 않는 머무르지 않는 의식의 작용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가에서는 말에 속지 말아라 말을 따라오지 말아라 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하에 깨달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네. 음. 다 말에 관계된 얘기야. 말. 또 다른 경우에서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입을 나뭇가지, 누구? 나뭇가지를 꺾어서 음. 그걸로 이렇게 뭔가 표시를 해준다든지. 나뭇가지를 꺾어서 위에서 이렇게 허공에다 글씨 써준다. 네네. 네, 그래, 네, 그것도 괜찮아요. 네, 네, 고영숙님. 저는 날아다닐 것 같아요. 아, 그냥 날아다닐 수 있다. 네, 좋아요. 네. 또 안 나온 수가 또 있어요. 만약에 거기서 이제 이게 높을 거 아니에요. 떨어져 죽을 정도면. 높으면은 떨어지는 가운데에 다른 가지를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수도 있잖아. 네. 네. 어, 네, 김 선장님. 자꾸 해먹이 생각나서 제가 네? 해먹을 되게 좋아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쓸 일이 없어가지고 남을 줬거든요. 그 아까운 음. 거를. 근데 그 뭐 밑에 해먹이 펴 있을 수도 있다. 해먹이 펴 있을 그런 수도 있다. 그런 아, 생각도 했고요. 그 음. 사랑의 불시착에서 그 손예진이 높은 나무 위에 걸려 있다가 떨어질 때 그 저기가 받아줘요. 아무튼 지금 손예진 남편이 누구지? 현빈? 현빈. 예. 네. 그 현빈이 그 손예진을 받아요. 네. 그래서 뭐 안전하게 착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각이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이 나네요. 잡아줄 수도 있다. 받아줄 수도 있다. 네. 어,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의식이 고정관념에 빠지는 상태를 치유하는 지금 훈련을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지금 마음 상태는 어때요? 아까보다 마음이 더 유연하고 좀 편안해졌습니까? 경직된 게 똑같습니까? 편안해졌어요. 마음껏 또 상상하고 그러니까 자유로워졌죠. 네. 처음에 이 퀴즈 같은 내용들이 아주 진퇴양난의 상황에 봉착됐을 때 그 막막함, 그 갑갑한 마음과 지금의 마음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훨씬 어때요? 엄청 편해요. 예. 그리고 그렇게 입을 벌려도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상상하고 말하는 속에서 여러분들 표정이 다 밝게 웃어요. 바뀌었어요. 그 심각했던 얼굴이 다 사라지고 아주 상상의 날개를 자연스럽게 펼치면서 훨씬 미소가 지어지고 전부 자유로워졌다고 얼굴이. 네, 김선정님. 저는 그렇지가 않아서요. 네. 걸려 있는 게 있어서. 음, 아까 내가 그런 신통력이 있는 상태라면
정말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행복한 상상에 빠졌었거든요. 내가 네. 나뭇가지를 물고 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태다. 거기에 좀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행복한 상태였는데 스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음, 나는 가스라이팅을 잘 당할 수 있는 이런 심리 상태거나 그런 특성이거나, 어, 뭐 사기를 잘 당하거나 남의 말을 너무 잘 듣거나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걸 딱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잘 속고 잘 빠지고 이러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굉장히 다운돼 있는 상태여서 지금 다음에 진행하는 이것을 한다고 해서 내가 가벼워지고 그러지지를 않는 걸 알아차렸어요. 네. 잘 알아차림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표정은 미소를 졌어요, 얼굴이.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뭐 여러 가지 죽지 않는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책 뭐 해먹도 있고 뭐 어쩌고 뭐 잡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할 때 얼굴 표정은 확연히 밝은 표정으로 변해 있었어요. 본인 마음 안에서는 뭐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마음이 불편했을지 모르지만 겉에서는 그런 변화가 왔었다. 자, 이 마음 원래 이제 그 스펀지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마음이 의식작용이 스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이제 스펀지가 이게 이제 회복 탄력성도 있고 뭐 말랑말랑 하잖아요. 그러다 이게 네, 이제 계속 세월이 흘러가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딱딱해지죠. 네, 스펀지가.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스펀지의 탄력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밀가루 반죽 할 때 이게 쫀득쫀득하게 만들려면 계속 어떻게 해야 되죠? 밀가루 반죽을? 기대해야 돼요. 네, 비벼야죠. 그렇기 때문에 짜장면을 여러 개 이렇게 돌리고 후려치고 막 이러는 게 그 탄력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러려면은 이 압축시키고, 그러니까 수축시키고 또는 뭐 팽창시키고 뭐 이거를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회복성이 이제 탄력이 회복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연습을 훈련을 수행을 우리 의식에 마음에다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의식을 어느 상황에 아주 긴밀하게 순간적으로 포커스로 쫙 집중하게 만들었다가 순간적으로 그것이 팍 풀리게 이완되게 확산되게 의식을 그리고 다시 또 집중하게 하고 이렇게 계속 이 훈련을 안내하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음 수행이죠. 여태까지 이제 그렇게 쭉 해온 거고 그것이 이제 평면화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죠. 네, 입체화 시키는 거. 입체화됐던 것을 다시 평면. 평면화시켜. 근데 시키는 거는 굳이 연습을 안 해도 돼요. 기본적으로 평면화 시키니까 의식은. 대신 그거를 이제 포커스, 집중하는 거, 평면을 더 이렇게 집중하게 하는 그런 건 좀 훈련을 해야 되지만 의식은 그냥 무조건 평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평면으로 작용하는 의식을 갖다가 입체화 시키면은 이게 불완전해서 마음이 불편해서 잘 못 견뎌요. 다시 빨리 평면화 시키고 싶어져요, 의식이. 그 평면화 시킨다는 건 뭐냐면 개념화 시킨다는 거야. 거기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개념화 시킨다는 자체가 머무르는 거예요. 의식이 머무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런 거 이거. 사과. 네, 사과. 이 사과라고 부르죠. 이걸 네, 딱 보는 순간 사과라고 불러야 돼.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개념이잖아. 사과라는 게 개념이죠. 사과가. 그렇죠? 네. 그럼 이게 사과라고 이미 인식한 것 자체가 도식적으로 뭐가 된 거다? 의식이 평면화된 거예요. 평면화. 평면화된 거예요. 이게 사과라고 인식하고 계속 사과라는 것을 100% 믿고 있고, 이건 당연히 사과지 뭐 이런 게 그냥 100% 내가 의식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평면. 평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 이제 요새 그렇게, 요새가 아니라 이제 그 훈련신 게 몰라 해라 또는 모를 뿐 해라 뭐 이런 화두도 있고 뭐 이런 수행법 있잖아요. 이게 사과 몰라 뭐 사과 몰라 뭐 이렇게 하라. 그게 뭐냐면 평면화되어 있는 의식의 작용에서 벗어나게, 인위적으로 벗어나게 하는 방편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거 예를 들면 이거 지금 사과라고 했는데 몰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몰라, 몰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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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자, 그러면 의식이 어때요, 여러분? 몰라. 사과에 계속 머물러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사, 저는 그 그림을 네,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이 그림을, 사과 그림을 보면서 사과 몰라, 몰라, 몰라 하니까 이 그림이 뚜렷하게 보이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냥 그림이 점점. 이름은 사과라고 용어는 확정이 안 되고 그냥 그림만 뚜렷하게 이렇게. 네. 네, 네, 네. 그것도 의식이 그렇게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은 사과라는 이름을 안 붙이면은 그냥 이 대상한테 의식이 더 가겠지, 에너지가. 그렇죠? 그리고, 사과 이렇게 그려놓고, 글씨해놓고, 몰라 이렇게 하면은 다시 사과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야. 그럼 다시 또 몰라. 그러면 그 몰라 하는 순간은 사과가 떠오르지 않을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또 사과 이렇게 생기죠. 그럼 또 다시 네. 몰라 이렇게 반복되고. 또 이렇게 의식이 작용이 돼요. 저는 사과 몰라 하니까 네. 그럼 호박인가 하는 생각이 바로 아, 그럼 호박인가? 아, 그거는 의식을, 이게 잡는 힘이 좀 약해서 그래요. 그거는 의식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의식을 확, 개념으로 자꾸 가는 놈을 잡는 힘이 좀 약해서 그래요. 그거는. 그 연습을 하세요. 저는요, 네. 금방 이 그림을 계속 집중해서 보면서 몰라, 몰라, 몰라 하는데 그 말은 몰라, 몰라, 몰라인데 계속 그림에서 사과, 사과, 사과 그렇죠. 네. 이러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잘 알아차림했어요. 이제 그렇게 의식이 섬세하게 작용되는 거를 또 우리가 알아차림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요 과정이. 이렇게 되네 안 되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내 의식의 특성은 이렇게 돼 있고, 아, 요거는 막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요리심은 약하는 그런 특성이 있네. 이렇게 각자 개성의 의식 작용의 개성을 제대로 직면하고 알고 나가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수행의 핵심은. 네, 이렇게 이제 의식의 훈련을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좀 했습니다. 자, 이제 입체화하는 명상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할 수행을 할게요.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